두 번째 과목입니다. 이 두 번째 과목은요,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성능에 관한 척도는요, 거리가 먼 것은 간에 인간의 성능 척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빈도에 의한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척도가 있을 수 있고요. 지속적인 척도가 있는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런 척도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3-4 쪽에 인간 기준의 종류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22번입니다. 결함수의 정의로 틀린 것은 그래서 결함수의 정의로서요. 결함수는요, 결함수 자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FTA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1962년에 미국의 왓슨이라는 사람이 FTA를 만들었죠. 그래서 FTA는요, 보면 정의로 틀린 것입니다. 1차 사상은요, 외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 결함수 사상이라는 것은요, 1차, 2차 사상이 한 가지만 외적인, 내적인 거와 외적인 것도 포함되고 다른 기타 요인으로도 반드시 한 가지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어요. 두 번째요, 결함 사상은 시스템 분석에서 좀 더 발전시켜야 하는 사상이죠. 지금도 발전하니까 너무 발전이 돼가 또 문제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군용 무기에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뭡니까? 미사일이라든지 하는데도 계속 연구되고 있죠. 3번입니다. 기본 사상은 고장 원인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할 필요가 없는 사상을 기본 사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상 사상은요, 두 가지 상태가 규정된 시간에 일어날 것을 기대 및 예정되는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23번입니다. 결함수 분석부 최소 컷셋이죠. 미니멀 컷셋이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그런데 우리 원래 이 결함수 분석은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수학자 이름이죠. 블레니시라든지 퍼즐이라든지 리모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제네릭스 알고리즘 이런 자체는 우리가 결함수에 응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미니멀 컷셋은 이제 1972년 퍼즐 이제 알고리즘이 개발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번입니다. 목과 어깨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이죠. 목이라든지 어깨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 발생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연결오는 게 가장 적은 것은 같은데 사실은 근골격계 질환은요, 진동하고는 관계없죠. 진동 우리가 레이노이스 병을 일으키고 사람의 추적 능력을 감소시키는 게 바로 진동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반복 작업이라든지 작업 자세, 과도한 힘 이런 것이 모두 누적 외상병 또는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과도한 반복적인 작업, 연속 작업, 낮은 온도 이런 것이 다 우리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누적 외상병 똑같은 말이에요. CTD 이런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는 관리적인 면이라든지 공학적인 면이라든지 치료적인 면을 들 수가 있고요. 우리 교재 3-47조 합격 날개 용어 정의에도 명시를 했습니다. 3-50장 53회 문제 36번에도 적중을 했습니다. 또 출제된 예는 2016년 10월 1일 날 기사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문제가 산업기사 문제고 산업기사 문제가 기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인데요. 우리는 에너지 대사율입니다. 에너지 대사율에 의한 작업 강도에서 경작업이라고 해서 경작업은 뭐예요? 주로 1에서 2가 경작업이고 여기 답이네요. 2에서 4는 우리 보통적인 작업, 4에서 7은 무거운 작업이죠. 중작업. 그 다음에 7에서 초중작업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1에서 2번 되고요. 주로 이거는 2에서 4로도 나오는 예가 많습니다. 이건 언제? 중작업일 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26번을 가보겠습니다. 26번은요. 레바를요 10도 움직이며 레바를 10도 움직이며 표시 장치는 1cm를 이동합니다. 이런 조정 장치가 있습니다. 레바의 길이가 20cm라고 하면 이 조정 장치의 통제비 D분의 C라 그럴 수도 있고 R분의 C라 그럴 수도 있어요.
D분의 C는요. 공식이 있어요. 표시계획의 이동거리분의 360분의 알파 곱하기 2파이 L이죠. 그냥 넣으면 돼요. 바로 표시계획의 이동거리가 몇 cm? 1cm라고 그랬어. 360분의 알파니까 몇 도? 10도만 집어넣으면 돼요. 2파이 L이잖아. 2파이 곱하기 2파이 L의 거리가 얼마 움직였어요? 20cm. 넣으면 약 3.49입니다. 쉽게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고 요 그림이 나와서 그림만을 해가 공식을 찾는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3-64쪽 3-67의 문제 1번으로도 적중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작업장에서요. 인간공학 인공조명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도 인공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명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이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조도는요. 작업상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작업상 충분하기 위해서 초정밀 작업이라는 게 또 있죠. 그 다음에 정밀 작업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작업. 그 다음에 그 밖의 작업 이렇게 법으로 분류되어 있죠. 초정밀 작업은 우리가 700럭스 이상이죠. 정밀 작업은 300럭스 이상입니다. 보통 작업은 얼마?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 이렇게 하죠. 그래서 조도는 충분히 밝아야 돼요. 충분할 거. 둘째, 강색은요. 붉은색에 가까우고 어디 술집입니까? 나이트도 아닌데 붉은색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우리가 금지 표시죠. 이래서 이건 광색은 주광색 비트를 사용. 틀렸어요. 취급이 간단하고 뭐든지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넷째, 유해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폭발성도 없어야 되겠다. 그렇다면요. 28번을 가죠. 어떤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비터 단위 면적당 밀도를 모으는 거예요. 빛이요. 단위 면적 밀도는 바로 금방 한 뭐가 되겠어요? 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요. 우리는 조도는 다시 거리의 자성분의 강도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9번인데요. 의자 좌판의 높이를 뭐요?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인체기계 측의 응용 원칙은 건데 의자 좌판이에요. 좌판. 좌판은요. 우선 어떤 최소 집단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벌써 답이에요. 바로 알아둘게요. 좌판의 높이는 최소 집단치를 위한 설계다. 최소 집단치는 관련 인체 측정 변수 하위 100분의 순수예요. 그래서 1에서 50%를 사용해요. 주로 선반의 높이라든지 조정장치의 거리, 버스나 전철의 손잡이, 의자, 좌판의 높이 등이 바로 어떻게 최대가 아니고 최소 집단치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33-43쪽 40쪽에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30번입니다. 30번에는 시스템 안전계획 수립 작성 시 반드시예요. 반드시 기술화해야 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스템 안전 수립 계획이에요. 반드시는요. 3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기술해야 돼요. 꼭 안 해도 되는 것은 이런 뜻이죠. 시스템 안전 계획에도요. 첫째 우리는 안전성 관리 조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시스템 사고라든지 식별 및 평가를 위한 분석도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 작성되고 보존되고 기록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 있잖아요. 분석 비용.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 코스트에 대한 것은 우리 반드시가 아니에요. 이게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그러니까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3-74쪽에 합격 예측 역시 은행 문제로서도 적중되었습니다. 31번째입니다. 31번은요. 뭐냐? 촉각적 표시장치. 촉각은 뭐예요? 손이잖아, 손. 촉각적 표시장치에서 기본 정보 수용기로 주로 사용하는 거 뭐? 손이잖아, 손. 이거는 청, 기니까 청, 눈은 시, 코는 후, 이거는 촉. 다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알아둘 거예요. 두 점 문턱값이라는 것은 많이 얘기해요. 손에 두 점을 눌렀을 때 느끼는 감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최소 거리를 말하고요. 그래서 손바닥에서 손가락 끝으로 가고 촉각적 암흑 구성은 점자라든지 진동, 온도 이런 것으로 우리는 촉각적 표시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가겠습니다. 32번은요.
동작 경제의 원칙, 동작 경제의 원칙이라는 경제 원칙하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는 경제의 원칙이지만 최소로 적게 움직여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동작 경제의 원칙이야. 동작 경제의 원칙은요, 바반스의 원칙과 길브레드의 두 가지 원칙이 있죠. 동작 경제의 원칙이 아닌 것은 첫째, 동작의 범위는 최대로 움직인다. 최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필요도 없고 피곤하죠. 틀렸어요. 벌써 답이에요. 둘째, 동작은 연속된 곡선 운동을 하다. 우리가 직선이 하면 어떻게? 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금 어떻게? 곡선이 되는 거예요. 양손은 좌우 대칭으로 움직여야 되고, 양손은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3-38쪽 문제 23번에 바반스 거와 길브레드 거 두 가지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33번째입니다. 결함수 분석에 사용되는 사상 기호로서 결함 사상이 발생이 예상되는 사상 기호는, 우리 결함 사상은 뭐요? 이건 전위 기호. 결함 사상은 뭐요? 바로 네모죠. 기본 사상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제가 출제됩니다.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뭐 통상사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삼각형은요, 항상 뭐죠? 전위 기호를 나타내고요. 결함수 사용 사상, 결함 사상이, 이걸 제가 착하게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돼요. 저같이 이렇게. 왜 여러분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사상, 결함 사상이 아닌 발생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 아닌 발생 사상이, 결함 사상이 발생이 아닌 걸 나타내니까 뭐가 되겠어? 이거는 통상적인 사상이죠, 4번. 그래서 이게 저도 착각해서, 그럼 결함 사상 같으면 답이 2번이에요. 그래, 아닌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통상 사상을 내는 거죠. 답이 몇 번? 2번이 아니고 4번이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착각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34번이에요. 34번 보니까 소음이 심한 기계가요, 1.5m 떨어진 음압 수준이 얼마? 100dB랍니다. 기계로부터 5m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는 간단해요. 우리는 데시벨 음압 수준은요, 데시벨 빼기 20노구 D1분의 D수잖아. 그럼 항상 음압수 기준이 얼마요? 100이에요. 20노구 여기서 거리의 D1 거리, 처음 거리가 얼마예요? 소음이 심한 기계 1.5요. 그 다음에 떨어진 기계 100일 때는 5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0dB이고, 이거는 우리 교재 3-59의 합격 날개 은행 문제에 만들어져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하학 설비의 안전성 평가요. 세프티 어센트 평가 5단계 중 또는 6단계라 그럴 수도 있죠. 정성적 평가는 뭐 1단계는 관계 자료의 준비, 2단계는 정성적 평가, 정성이요. 3단계는 정량적 평가, 4단계는 안전 대책이 돼요. 답은 몇 번? 바로 정성적 평가는 2단계다. 꼭 기억하라고 해서 정량은 3단계, 정성은 몇 단계?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기 필답형에도 자주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2016년 5월 8일 기사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36번입니다. 시스템 설계자입니다. 디자이너가 통상적으로 하는 평가 방법 중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여기는요, 시스템 설계자는 어떤 평가를 하나 그러면 첫째는 기능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성능 평가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입 평가는 이거는 교육에서 적용하는 거죠. 교육 진행의 4단계 준비, 제시, 적용, 평가인데 준비 단계를 다른 말로 도입 단계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 설계 디자이너는 이런 평가를 하지 않죠. 그래서 신뢰성 평가. 그래서 시스템 설계자의 평가 방법은 주로 기능, 성능, 신뢰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37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7번은요. 각각 만시간입니다. 만시간의 평균 수명을 가진 A와 B의 두 부품이 직렬이 아니고 백렬로 이루어진 평균 수명이라고 했어요. 평균 수명을 구하는 공식은요, MTTF죠. 평균 수명을 나가다가 MTTF 곱하기 1 더하기 백렬이니까 직렬 같으면, 그럼 이건 간단해요. 만에다가 2개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분. 만약에 3개 같으면 C가 있다면 3분의 1까지 하면 이거는 15,000시간. 이렇게 쉽게 찾을 수도 있고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죠. 이거는 3-17 문제사 보충학습에도 적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어떠한 문제도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정말 교수님 10년치 문제 보면 안전하게 합격. 저는 이래요. 10년치 보면요. 고득점으로 안전하게 합격됩니다. 그럼 기출과 신출의 문제비 얼마 나오냐? 아무리 신출이 많이 나와도 20%가 안 나와요. 왜? 항상 80%는 기출 문제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5인치 보면 좋게 그렇지 안 봤대. 왜? 10년치만 봐도 분명히 우리는 80% 이상 맞출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시험장에서도요. 화학설비 안전성 평가 5단계 중 그럼 정성제표 2단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답이 엄청 많아요. 이것도 벌써 1.5 하면 항상 똑같은 문제 달리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90대 11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8번 가보겠습니다. 38번은요. 아날로그 표시 장치의 선택 시 고려할 사항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만든 거죠. 아날로그는요. 저도 항상 그래요.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요. 아날로그를 저는 좋아합니다. 아날로그라는 것은 사람 냄새가 나죠. 그러나 디지털은 지금요. 제가 조금만 실수해 보면 여기 NG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시대를 좋아하죠. 융통성이 없잖아요. 디지털은. 그래서 아날로그 장치 선택지 고려할 사항은 가장 좋은 말은 건데 이거는 눈구머지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안 돼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 틀린 방식이에요. 둘째, 일반적으로 고정 눈금에서 눈금은 고정되어서 지침이 없죠. 이게 바로 아날로그 방식.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손목 시계 같은 거는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2번을 적용하고 있고요. 온도계나 고도의 눈금이나 지침을 수평 표시가 온도계는 어떻게 올라가게 해줘야지. 왜 수평으로 가면 되나 안 되나. 이게 틀렸어요. 이동 요소의 수동 조절이 필요할 때는 지침보다 눈금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눈금을 조절하면 판때기를 어떻게 조절할 거야. 우리 시계 틀리면 뭐로 돌린다? 침으로 돌리죠. 그래서 답은 2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정목동치명. 그래서 판때기는 고정되어 있고 뭐가 침이 이렇게 간다.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39번 보겠습니다. 39번을 보니까 인간기계 시스템, 다른 말로 뭐예요? 인간기계 시스템이니까 맨 머신 시스템이죠. 맨 머신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은 맨 머신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은 어떻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첫째, 감지 기능이 있을 거고요. 행동 기능이 있을 거고, 정보 저장 기능이 있을 거고, 행동을 옮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행동 기능이 있어요. 맞네요. 정보 수용, 저장 똑같은 말이죠. 정보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정보의 설계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인간 기계 시스템이 아니고 순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여기에 좀 더 해설을 해 두었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인간 기계의 기본 기능 네 가지는 인간이나 기계나 오감을 이용한 감지를 할 수 있고요. 정보 저장을 할 수 있고 정보 처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지와 정보 저장, 정보 처리 및 결심, 행동 기능이 바로 우리는 인간 기계의 기능 네 가지가 포함되고 이거는 실기 필답형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은요. 어떤 장치에 이상을 알려주는 경보기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것이 울리면 일정 시간 내에 장치를 정지하고 상태를 점검 필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 작업자가 정지 조작을 잘못 이건 뭐 자기가 실수를 하는 거야. 그걸 잘못 누르니까 지가 실수하는 거지. 이런 실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작업자가 조작을 잘못한 실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해라. 기초해라. 프리메어리 해라. 답이 1번 딱 보이죠. 실수의 원인은요. 원인적 실수예요. 원인이라는 거 우리 재해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죠. 그 자기 자신이 실수, 불완전 행동이에요. 불완전 행동, 인적인 원인이에요. 이거는 바로 프리메어리 주된 가오에 작업자 자신을 발생한 실수. 답은 1번입니다. 2차 실수는요. 작업 형태나 그 다음에 문제 속에 발생한 거지. 기계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커맨드 실수는요. 내가 하고 싶어도 다른 모든 문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우리는 커맨드 실수로 합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6년 8월 20일이 아니고 10월 21일 날 사회 문제 두 번째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 과목인 바로 건설 시공학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